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우리가 그렇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면이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분별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열등감, 자괴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우월감, 자만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에 왜 귀천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업이란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일입니다. 의사는 병자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범죄자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에게서 사 먹을 수 있고요. 거리에 쓰레기가 많아서 지저분하다. 그러면 청소부라든지 폐지를 주워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이용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예에서 의사와 병자는 한 쌍이고요. 범죄자와 변호사 또는 범죄자와 경찰관 이런 식으로 짝지어진 관계들이 한 쌍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도 한 쌍이 됩니다. 이 한 쌍이란 음과 양이고요. 음양의 관계를 상보적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존재하고 음이 있어서 양이 존재하고 서로 부딪혀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죠. 가족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요.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관계, 피해를 주는 사람과 피해를 받는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음과 양으로 한 쌍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업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한 쌍입니다. 이렇게 한 쌍이 되는 관계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우리의 인생 공부를 위해서 파트너로서 짝지어진 것입니다. 교사하고 학생이 있으면 교사가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사는 학생에 있어서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교사가 있어서 배울 수가 있고 이런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인생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해왔고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전문 지식인이 직업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뇌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슴도 있고 팔다리도 있습니다.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은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손을 써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예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체 능력이 뛰어나거나 몸이 튼튼한 사람들은 스포츠 선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육체 노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하고 손발하고 막 싸우는 거 보셨어요? 우리 몸은 유기적이고 다 같이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머리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손, 발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내면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이런 분별심이 올라오지 않게 되고요. 나는 부족한 존재다 또는 나는 잘난 사람이다 이런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는 생각에 푹 빠져 있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내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형제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내 자식은 뭐 하고 있어? 이런 걸 남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그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 저 집 아들 사자 직업이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의 주변에도 사자 직업이 많이 있긴 하지만 별거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느냐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자 직업보다 차라리 연예인을 하든지 유튜버, BJ를 하든지 이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는가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과거의 조선시대에는 광대라고 천시받던 일입니다. 과거에 천시받던 직업인데 현대에는 각광받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됐는데요. 그것은 카르마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낮게 평가되던 사람들은 다시 때가 되면 높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높게 평가받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의사가 중인이었어요. 사주 보는 사람, 풍수를 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침을 놓는 사람, 몸을 고쳐주는 사람도 하나의 부류로 묶여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의사가 높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술자보다는 공부를 하는 학자, 선비 이런 사람들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인문학의 붕괴라고 하죠. 학자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명예, 명분을 가진 직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을 환쟁이라고 해서 낮춰서 불렀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집트라든지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신관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신관들과 왕이 협력해서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종교인들도 일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편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높은 위치의 직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직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도 한 100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대 안에서도 어느 나라인가에 따라서 달라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배관공이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어떤 시대인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또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라는 분별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직업 때문에 내가 못났어라고 쭈그러들 필요도 없고요. 내가 잘났어 하고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투명한 깨끗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